또 위에 보면 또 하나 둘, 그다음에 또 하나 둘 하면 3개, 네, 총 4개. 그러니까 바탕화면이 총 4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멀티 작업을 막 하다 보면 위에 있는 커서라 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중복되거나 되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마구이 뛰어나고 충분히 이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어가는 그런 크롬의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선생님. 공유를 해드릴 거고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2손가락, 3손가락 이런 것들 원래 GIF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문서에 담는 바람에 네, 이렇게 이제 못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수업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3월부터 중학교에 내려와서 애들하고 조금 더 다양하게 사실은 수업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더 다양하고 기획적으로 수업한 건 고등학교였습니다. 1학년 때. 지금 이게 중학교 애들은 약간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이 펑션 개념들이 아무래도 이 고등학생보다는 좀 덜 익숙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특히 중1 같은 경우는 만 13세가 된 아들, 아내들 이래 있기 때문에 자기 지메일 계정을 만드는데 조금 일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학교 계정을 제가 이제 구축을 해서 이름으로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편하게 썼는데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만 살짝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금방금방 따라오고 한 학기 정도 지나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훨씬 뛰어넘더라고요. 물론 저는 뛰어넘지 못하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라오는데 중1, 2는 제가 중3을 오래 하는데 중1, 2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2학기 휴직이 냈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20몇 년 동안 제가 학생한테 들어보지 못한 욕도 안 들어봤고요. 이게 그냥 이 고등학생 대하듯이 될 게 아니었더라고요. 고등학생들 너무 천사표였습니다. 같은 시민 중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내가 이 일반고 애들 왔는 애들을 갖다가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하여튼 중1, 2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가면 또 중학교 2학년이 있고요. 지금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처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계정을 잠깐 보면요. 학교 계정 전체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뭐 1학년 5반부터 2학년 2반, 3반, 4반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아무 반이나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쭉 이렇게 많은데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많은 수업을 못 보여드리고 이건 스트림이고요. 수업에 들어가서 먼저 한번 보기 전에 아까 전에 제가 학생 개인하고 성적하고 이걸 잠깐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를 들어가시게 되면요. 자, 이렇습니다. 자, 교사도 지금 보시면요. 3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 쭉 나와 있습니다. 교사부터 볼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목이 됐든 간에 선생님이 사회를 가르치든 역사를 가르치든 간에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이해 중심에서 이제 역량 중심으로 갔습니다. 즉 학생이 실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정성 평가 개념이라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좀 절대 평가 개념은 아니지만 절대 평가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덜 익숙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콜래보레이션, 어떤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선생님들하고 사실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수업이 됐든 평가가 됐든 간에. 근데 평가를 수업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뭐 융합을 하든 뭐 런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이 콜래보레이션을 맞출 것인가 힘듭니다. 이 교무실에 있는 자리에서 제 옆에 있어도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내가 뭔가 이 너치 이펙트를 주고 싶은데요, 좀 부추기고 싶은데 말을 하는 순간 뭔가 이해관계가 생기고 힘드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수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가 잘 실천된 부분에 대한 모델을 먼저 롤 모델링을 해서 보여줍니다. 괜찮지? 이 괜찮네요 선배님. 하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끌어들일 때 무작정 계속 카톡 주듯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선생님들 여기 들어온 것처럼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과제물을 올리거나 할 때마다 계속해서 푸시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 보시고 있다가 이거 괜찮네 저도 할래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은 제가 꼬시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평가를 서로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제 한 판에 놓고 면밀하게 저희가 분석하고 서로 이해를 접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10반이 있다. 1반부터 5반까지는 내가 맡을게 6반부터 10반까지는 정 선생이 맡아, 김 선생이 맡아라고 했을 때 공동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보고
점수를 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보정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애 성적이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다 메모 하나 딱 해놓으면 그 메모가 휴대폰하고 컴퓨터에 바로 열립니다. 못 봤다 소리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휴대폰을 그냥 던지고 그냥 휴지통에 집어넣으면 못 보는 거지만 보면은 무조건 뜹니다. 네, 뜨기 때문에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도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했던 성적들이 이렇게 싹 다 나옵니다. 조금 컴퓨터가 좀 늦은데요. 네. 네, 점수도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이게 점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면 안 될 텐데, 네, 시험도 나오고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냥 3월부터 12월까지 싹 다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사용자로 잠깐 넘어오면 학생을 보면 이렇게 이제 성적이 나오고 과제 이행 수행이 다 끝났으면 이제 학생 하나를 누를게요. 누구를 누를까요? 아무나 그냥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 원래 고등학교가 정리가 더 잘 되는데 오늘은 제가 중학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쭉 나와 있죠. 어떤 학생은 이거에 대해서 누락이 되고 기한은 내가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없었던 겁니다. 기한이 늦었고 기한 안에 완성을 했는데 늦게 제출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다 이 정보가 다 뜹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언제 뭐날 몇 분 몇 시에 제출했는 것까지 다 나오고요. 자, 쟤한테 제출을 했으면 내가 주고받고를 그냥 핑퐁 하듯이 10번 하든 20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만에 끝내서 너는 80점 좋았어 컨펌 해서 B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거는 자유자재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학생의 성적이 1년 동안 했던 그 과업들이 싹 다 모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금 이 시즌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과세특기라든가 이런 학생에 대한 정성 발달을 요 근거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공지에서 이런 댓글 같은 거 딱 눌러 보시면요, 이 학생이 이게 댓글이 아니구나. 네. 지금 이 중학생 애들은 지금 댓글이 없는데 댓글을 쭉 보시면 그 댓글 안에서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고 질문을 했고 나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 그 피드백에 대한 과정들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창작을 하시거나 거짓말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학생부 때문에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네들 당신도 와보라 그러면은 사실은 근거가 없었을 때는 소설밖에 못 적는 겁니다. 사실은. 네. 학생들 보고 막 셀프했다는 그 말은 왠지 저희가 제의식 느끼죠. 그렇게 셀프를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염려라든가 힘든 점을 바로 저희는 이런 GC for Education 플러스 크롬북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맥락을 해 나갔을 때 종이가 갖지 못하는 그 한계성을 과감히 뛰어넘을 수 있다. 아까 공동 평가 같은 거, 공동 수업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업에 대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중간고사입니다. 선생님들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 끝나고 나면 사실 피드백 해주기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배웠던 거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큰 파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말고사를 위해서 진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들이 뭐 이게 뭐 객관식 문제가 됐든 서술형이 됐든 간에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저희가 사실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지금 어떤 기능이냐면 퀴즈 과제라는 겁니다. 퀴즈. 그러니까 과제가 있고 퀴즈 과제가 있는데 수업을 때 보시면 퀴즈 과제는 똑같은 과제인데 거기에 구글 설문지가 삽입이 되는 거세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업데이트 되면서 그냥 설문지를 자기가 그때그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놨던 구글 설문지의 문항, 기존에 만들어놨던 구글 설문지의 시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또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이 늘 주창했던 구르는 바퀴를 새로 만들지 마라. 그냥 한번 했으면 그 템플릿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사이클링이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총 23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거나 힘들어했거나 혹은 제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다시 약간 일부 변형을 해서 학생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주고 문제를 푸세요 했습니다. 일부 같은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문제인데 한번 구글 클래스 하나 드려볼까요? 여기 직장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중학교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되게 무시를 하시더라고 어떤 분들이. 그래서 직장 시험 쳐보세요 시험 드렸습니다. 네. 다음부터 이런 짓 하지 마세요라고 피드백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쭉 있어요. 선생님 이제
수험자 입장이라 생각해 보시고 한번 보세요. 질문 형태도 뭐 체크박스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그림에 대해서 순서 맞추기, 단답형. 네, 단답형도 사실 이거 영어로 쓰는 겁니다. 뭡니까, 선생님들? earthquake? 말을 안 하세요, 선생님. 네, earthquake이죠. 그래서 뭐 earthquake 같은 경우도 요거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quake도 되고 earthquake도 되고 때에 따라서 약간 이제 일상적인 colloquial conversation에서는 우리가 뭐 shake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답 한 4가지 5개의 경우의 유형을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 걔네들은 다 맞다 해주고 나머지는 다 틀리게 만드는 이런 기능도 사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남겨서 애들한테 쳤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네, 요것 중에 하나 고르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출 이렇게 합니다. 제출은 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제출해서 할 수 있고 제출한 다음에 수정하게 할 수도 있고 1회만 제출하고 수정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거는 세트.